네, 보시고요. 예, 5분 발표 챗 GPT 공공 활용 그리고 경험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시문은 챗GPT 공공 활용에 대한 제시문이었습니다. 제시문 요약부터 하자면 최근 챗GPT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맞춰서 A 부처에서 챗GPT를 문제없이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챗GPT 활용법 및 안내서를 공공기관들에 배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시문에서 적극성과 공익성, 전문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챗GPT가 널리 확산되는 경향에 맞춰서 공공기관에서도 활용을 장려했다는 점에서 이 적극성을 도출하였는데요. 저희 기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분기마다 우수보호관찰관 적극행정 표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 표창은 이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볼 수 있었던 적극행정 표창 사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로는 2021년 군산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셨던 강성주 주무관님의 사례입니다. 그 당시 강성주 주무관님은 치료명령 담당이셨는데요. 자신이 맡은 파킨슨병 및 치매를 앓고 있던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야간에 출장을 나서서 집 근처에서 살려달라라는 목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를 해서 한 생명을 구하고 또 추후에 요양병원까지 알선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모습에서 사소한 신호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적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의 그 적극성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학원 수학 문제풀이 조교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맡은 중학생 아이들이 그 시험 기간에 사회나 한국사 같은 다른 과목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업무 시간 외에 빈 강의실에서 그 학생들을 다른 과목 공부를 좀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챗 GPT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사회 전체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도출하였는데요. 공익성과 관련된 저희 기관의 사례로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사회봉사자와 같은 그런 일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되면은 그 사회봉사자를 파견을 보내서 이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봉사자들이 교화 갱생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함으로써 이렇게 사회의 공익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인공지능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연구 내용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도출하였는데요. 저희 보호직 공무원들은 상담과 관련된 전문성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3년 근무하게 되면은 한국보호관찰학회에서 주관하는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만약 보호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선배님의 사례나 그런 기관의 그런 노력처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공익을 위해 그런 전문성을 갖춘 그런 보호직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50초 하셨고요. 네, 자, 제가 챗 GPT인데 인공지능이 좀 대세기는 하네요. 아무튼 보니까 뭐 이런 전문적인 기술까지 여기 기관처럼 뭐 행정안전부인지 뭐 인사추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인 만큼 그 효율성을 저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보호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로 충원도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저희 보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챗 GPT를 적극 활용하여서 효율성을 높인다면은 한정된 인력으로 좀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성도 있겠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효율성 제시면 좀 보시죠. 배포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활용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좀 알리는 거겠죠. 네. 예. 자, 뭐 인공지능 활용하면 뭐 장점은 뭐 잘 얘기하셨고 우려점도 있고요. 또 이런 거 하실 때 뭐 저거 써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폰에도 다 기본값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들 많이들 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뭐 좀 우려, 좀 주의할 점, 뭐 장점은 얘기하셨으니까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는 얘기하셨고 저희 기관에서 그 보호직으로 설명드리면 보호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보호직이 뭐 챗GPT 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네, 그걸 얘기하십시오. 저희 전자감독 그거를 할 때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CCTV 같은 것들을 만약 문제 상황이 터지면은 그런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CCTV들을 동시에 띄워주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CCTV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그런 초상권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건 이제 보호직이 일반적으로요. 네. 개인정보 보호 말고 뭐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이렇게 생성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막 그런 합성이나 그런 사진들을 진짜인 것처럼 가짜 페이크. 정보들이 네.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를 해야 된다. 네. 보안도 조심하셔야죠. 공무원이니까. 네. 정보 유출도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챗GPT나 인공지능들을 하면 공무원들의 뭐 단순 업무는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낙 빠르게 좀 발전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 뭐 공무원들은 이런 시대에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뭐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네. 공무원들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좀 더 이런 형식적인 업무들은 그 챗 GPT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그런 그런 챗 GPT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민원인 상담 응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떤 걸까요? 저희 보호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들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 잘 파악하고 그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독려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정서적인 부분들을 뭐 인공지능이 못할 거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경험과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으시다. 근데 글쎄 뭐 이 보호직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데지 않습니까? 네, 잘 예, 보호직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데인데 어떻게 보호직이라는 직렬을 아시고 지원을 하시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전자발찌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기사를 보고 그 보호직 공무원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찾아보게 되다가 이 위험성이 높은 그런 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사회 치안에 이바지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특히 소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 되게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호직 공무원을 지망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하신 것들 중에서 뭐 보호 업무, 뭐 관심 희망 업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범죄 예방 정책국 뭐
보호직이시니까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 보호직 공무원들이 당직 근무가 필요한 부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감독관이나 소년원 등에서 당직 근무가 필요한데 제가 PC방 매니저 아르바이트로 2년 동안 일하면서 야간 근무 경험도 좀 있고 또 물류센터도 야간에 자주 나갔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당직 근무가 있는 보호직 부서에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축구나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좀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뭐 또 필요한데 네. 남들이 보면 뭐 무슨 운동선수인 줄 알겠어요. 보호직 업무 관련돼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누록 다른 건 좀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해온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학사나 하니까 이런 보니까 부분에서는 무슨 그 그런- 경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본인이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저기 껌 씹던 친구나 침 뱉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참 아, 이거 뭐 적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네. 체력 얘기만 쓰시고 그죠? 야근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쓰셨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있으면 좋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제가 학원 조교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기억나는 학생이 조금 소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조금 좀 다가가기 힘들고 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 학생이 좋아하는 얘기를 조금씩 물어봐 주니까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은 그 학생 말문이 트여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혹시 소년원에 가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이랑 대화가 잘 된다는 게 뭐 본인 장점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본인 경험 노력을 적으라고 했더니 본인 경험 노력은 안 주시고 뭐 알겠습니다. 뭐 업무에 노력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뭐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보신 내용 중에 뭐 인상적이거나 관심 있게 보신 뭐 정책, 사업 뭐 아무것도 좋습니다.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저는 심리치료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전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와 관련된 논문들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전자감독과에서 심리치료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그런 효과성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대전보호관찰소에서 6개월간 그 심리치료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그런 효과성을 봤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심리치료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재범률이 6개월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재범률이 많이 줄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이 전자감독 관리를 할 때 위치 정보만으로는 그 대상자가 뭐 어떤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데 그 대상자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심층 정보가 생기면서 더 관리가 용이해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심리치료 전담팀을 운영하면 확실히 도움은 되지만 동시에 한계점으로는 저희 보호직 공무원들이 예산의 문제로 공채 인원도 많이 뽑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전문 인력들, 심리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경력 채용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추후에 제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런 심리학 학사를 취득을 해서 그 심리학 학사로 제가 그 전문 인력에 준하는 그런 자격증들은 취득할 수 없겠지만 관련된 자격증들을 목표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뭐 저희 소에서 전국에서 뭐 한 최근 한 4, 5년, 3년 안 뽑았네. 한 5년, 한 3, 4년 전까지는 뭐 한 해에 한 10분, 뭐 10대분씩 계속 뽑았는데 예. 여기 뭐 커리어들이 뭐 현장에서 한 10년, 뭐 5년, 10년씩 하셨던 분들이라 뭐 그냥 지식 몇 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니고요. 뭐 좋아지겠죠, 아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관심 있는 건 어떤 뜻인가요? 제가 소년 쪽이 아무래도 성인 대상자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 그런 극적인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 있고 보람찬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소년 쪽을 지망하게 됐는데요. 그 면접 준비를 하면서 범죄예방 365 유튜브나 범죄예방 웹진과 같은 기사 같은 글에서 소년은 현직 선배님들의 그런 일화 얘기를 듣고 그런 결심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맡았던 학생들이 검정고시 도와주고 그랬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리고 뭐 지금 취직을 해서 연락이 온다든가 뭐 10년이 지났는데 뭐 결혼하고 아직도 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연락이 온다는 그런 글들을 보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차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년원 쪽을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얘기했고, 자 일단 본인이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그 여러 그 업무적인 에러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뭐 본인 보호직 공무원 하시면 일선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와 본인은 또 해당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직 공무원분들이 순환 근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많이 생활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뭐 주변에 아예 연고가 없는 타지로 발령이 났을 때 당연히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동료분들도 있고 상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동료분들이랑 더 사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좀 더 가까워지면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직 뭐 순환 근무하는 거야 뭐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어려움이실 것 같다. 네. 본인이 뭐 조직이나 단체에서 헌신이나 희생을 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PC방 매니저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시간대에 한 명만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뭐 쓰레기통 비우기나 뭐 화장실 청소, 흡연실 청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 하는 그런 알바생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막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잘 개선이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도 이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다 보니까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알바생분들을 자르고 다시 채용을 하기에도 너무 막 다른 매장들 돌아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상황이라 그냥 제가 좀 더 그런 업무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바들이 안 하니까 본인이 그냥 하셨다? 네. 또 살아오면서 윤리적 문제에 닥쳤을 때 대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그 월급을 근무 시간에 입력하는 게 그냥 메모장에다가 자기 월별 근무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사장님께 전송을 하는 그 시스템이었는데 알아서 근무 시간을 자기가 그냥 얘기해 드린다? 아니 제가 그 근무 시간을 써서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잘못 보내셔가지고 조금 더 보내셔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다시 보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들을게요. 일단 제가 정말 미숙하고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직 공무원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감은요? 제가 19분 30초 너무 하시고. 뭐 자세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자세? 무슨 자세? 제가 약간 발표하면서 막 그러면 나중에 하면 되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끝. 5분 발표 이것도 헌신짝이고요. 예, 네. 뭐 헌신짝인데 그냥 무난하다면 뭐 남들도 이렇게 헌신짝 할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뭐 답변에서 얘기를 좀 넣자는 얘기를 참 노래를 부르는데 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닥쳐서 좀 이런 게 하시는 게 어차피 질문을 할 거니까 뭐 인공지능 활용 문제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저희 챗GPT는 아니지만 아까 전자감독 AI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아는 척하면 되잖아. 그냥 발표해. 왜 그걸 안 할까? 그 쉬운 거를 참 미스터리예요. 작년에도 노래를 불러도 후기를 보면 다 헌신짝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간에 피트니아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똑같다 붕어빵이다 그러는데 내가 작년에 노래를 안 불렀을까? 맞습니다. 네, 알아서들 하시고. 예. 자, 아무튼 뭐 그냥 그 답변도 그냥 무난하게 잘 하셨어요. 뭐 원래 할 것들 하면 되는 거고요. 공무원 역할은 또 이런 단순 업무 맡기면 또 뭐 그렇다고 뭐 공무원이 자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국민들의 서비스를 높이겠다. 보호직은 이런 거 하는 게 일이 재범 방지가 업무이니 뭐 상담이나 이런 능력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점은 그런 점인 것 같더라.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무난하게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5분 발표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무난 하는데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 좀 제시문 조금 좀 쓰자. 야, 제시문 좀 활용 좀 하자. 제발 좀 플리즈. 경험은 뭐 좀 경험 보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혼날래요? 진짜 경험 없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당신이 정리를 안 하고 저렇게 향후 계획 쓸데없는 얘기 세 줄이나 쓰고 얼마나 답지를 게으르게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험도 정리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네, 맞습니다. 어이구 편하다. 그것도 뭐 예시도 안 들고 그냥 365 봤음. 어이구 세상 편하네 아주 그냥. 조심하겠습니다. 당신 필기하는 공부와 에너지 그 필기 한 문제 더 맞추는 에너지 10분의 1만 썼으면 그거보다 10배는 좋아졌을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 예시 같은 것도 쓰면 될까요? 후기 답비 사례 좀 많이 있잖아요.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100개라고 무슨 경험 특별한 게 있던가요? 네, 없습니다. 일부 있죠. 무슨 뭐 상담을 잘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일부 그런 걷어놓고 다 경험 없어요. 그럼 껌 씹는 친구라도 좀 불러오든지 뭐 이렇게 뭐 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물어보면 할 게 좀 하나도 없잖아. 네, 맞습니다.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그렇죠. 답지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 그거 하면서 이것도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답변 생각해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학원주 교육에서 그냥 아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애들하고 좀 잘 그래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 예전에 저도 학교 때 공부도 모범생은 또 아니어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죠? 빵 갔다 온 애들은 없는데 그래도 뭐 그런 거 하다 보니 그죠? 범생이는 아니어서 여기 범생이가 아닌 게 자랑인 거 아니에요? 나도 뭐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 그래서 애들이랑 뭐 좀 편하게 예, 뭐 원칙 지키면서도 좀 편하게 뭐 멘토까지는 아니지만 좀 학생들 지도할 때 뭐 그렇게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애들 통제하고 이러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장점이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참 답답하네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경험까지 봐봐요. 이게 다 버리잖아 전부 다 이런 질문에. 맞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게 없는 동네예요. 포인트를 따냐 안 따냐 다 포인트 못 따잖아 지금. 다 지금. 여기서만 해도 좀 5개를 버렸어요. 뭐 어떤 얘기하게 된다니까 틀린 얘기 할 것도 없고 뭐 얘기만 하면 다 체크해 주는 게 아니잖아. 뭐 맞아야 체크를 해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체크를 못 해주겠다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나? 그죠? 하나 그러네요. 뭐 이렇게 뭐 거의 막 사정을 한다 막 뭐 얘기할 거 없냐고 막 저 면접이랑 힘들다. 무슨 체력 얘기 무슨 선수 뽑아요? 그 지나가면서 그냥 서브로 양념으로 칠 거를 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참나. 됐죠? 좀 기본 자랑 포인트를 좀 경험을 좀 조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류의 얘기들이라도 거기도 뭐 애들 그 불량소년들 많이 와서 또 부모님들 애들 잡으러 오고 이런 거 많이 안 봤어요? 뻔히 봤을 거 아니야. 뭐 어제까지 모르지만 청소년이 몇 시까지죠? 12시까지인가요? 애들은? PC방이요? 10시까지입니다.
애들은 네. 딱 봐도 고딩 애들은 맞습니다. 고딩대요? 네, 고딩들이 막 10시 넘어서 오고. 아 그런 고딩도 10시까지예요? 아, 10시까지 딱 하고. 네, 청소는 무조건 10시입니다. 고딩도? 네. 그건 좀 어이가 없다. 너도 사람 아니야? 12시까지 해줘야지. 중딩은 10시까지 하고. 학원이 10시. 이런 이것들이 학원에 끝나서 삥땅 치려고. 애들 딱 학원 가야 되는데 뻔히 알겠는데. 맞아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막 뻗대고. 네. 그러니까 잘 타이르가 그런 애들 많이들 상대해 봐서 얼마나 훌륭해 경험이. 맞습니다. 피좀 그런 걸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경험이 없단다. 참 아주. 응? 조금 그런 거 좀 예시도 좀 들고 이렇게 네. 이렇게 했다. 뭐 조금 조미료 좀 쳐가지고 하면 다 이렇게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맨날 CCTV 보는 게 이랬을 거 아니야. PC도 막 퍼가지고 모니터 앉아갖고 애들도 뭐 허튼 짓거리 하나 구석에서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허튼 짓거리들. 네. 아씨 예시를 들리니까 좀 미안하네. PC방 1세대라. 예. 그때 참 좋았는데. 알았죠. 그런 것도 늘 관제잖아 이게. 네. 애들 딱 보면 표정 보고 딱 보면 이제 이것도 사고 치겠다. 그래서 할 때마다 포스트잇에 몇 번 자리 계속 주시하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게 하는 게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헐물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참 어처구니가 없나.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해봐요. 너무 좀 그러니까 뭐 내용도 없고 그냥 그 나쁜 말로는 흠될 건 없는데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를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자랑이 없어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냥 전체적으로는 뭐 안정감 있게 답변하시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예,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본인 얘기가 좀 너무 없어서 포인트를 좀 못 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케이. 하여간 본인 하여간 경험 연관되는 경험 정리 자랑 이게 일단 핵심일 것 같아요. 좀 조금 해보시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각 좀 잡고 갑자기 또 자신 없이 목소리가 반틈으로 줄어드네.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열심히 해? 가서 열심히 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